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학자금계의 대부라고 저희가 감히 부를 수 있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푸짐한 특집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셨다고, 정보의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 매번 그 재정보조의 절차, 네. 뭐 분석, 그리고 재정보조의 주의사항, 이런 것만 우리가 얘기를 했지. 예.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구성이 되는 네. 각 주마다 각각인 주정부 보조금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할 시간이 사실 없었죠.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 무상보조금이라 그러면 펠그랜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근데 펠그랜트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는 펠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 어마운트 6,345불이 금년도인데 네. 거기서 가정 분담금이라는 거를 빼고 네.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이 주정부는 주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뭐 적게는 뭐 1,500, 2,000달러에서 연간, 네. 뭐 많게는 뭐 거의 14,000달러 정도까지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사는 주에 살아야 돼. 네. 그렇죠. 잘 산다고 무조건 다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으면 또 잘 주죠. 아, 세금을 네, 많이 걷는. 예, 네. 그런 줄. 민주당 주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아, 캘리포니아 같은데 휘발유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아, 그렇죠. 거기는 기름값에다가 학비를 갖다가 다 세금으로 붙인다고. 조지아주도 이렇게 로또 해가지고 로또에다 예, 또 맞습니다. 세금 붙죠. 예. 네. 그래서 참 주마다 다 이 학자금 지원금을 모으는 방법이 다 다르기는 한데, 자, 오늘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50개 주를 다 돌아보실 건가요? 아, 그러면 뭐 그 방방곡곡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네. 타주도 하겠지만 아마 주로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네. 그런 주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하고 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네. 각 주마다 그런 내용과 그 액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시겠죠? 예, 많은데 예. 이게. 왜냐하면 그 액수가 있다는 건 그 레인지를 얘기하는 거지. 네. 수익과 자산에 따라서도 가정 분담금에 따라서도 해당 사항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네. 자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기밀 자료지만 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마음 같으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많죠. 네. 50개 주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네요. 예, 요약한 겁니다. 원래 요약 안 하면 어. 한 100페이지 이상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슬슬 시작해 볼까요? 어느 주부터 가볼까요? 한번 캘리포니아주 제일 많이 사는 곳이죠. 제일 많죠. 네네, 예,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지급하고 있는 주정부 보조라는 게 이제 캘그랜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근데 그 캘그랜트의 해당 자격 조건,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주민이어야죠. 그렇죠. 그 주에 살아야 네. 주정부 지원을. 예, 거주민이죠. 예. 예, 뭐 바로 이사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거주민이라고 거기서 10년을 살아도 네. E비자라든가 네. 또 J비자, R비자, 네. 뭐 H비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으로서 네. 그 거주민의 조건을 충족시켜줘야죠. 네. 그러면 이제 각 주마다 기본적으로 주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거주민의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 거주민의 조건을 맞추는 것은 그 해당 학교에 가서 네. 그 서치 기능에 들어가서 In-State Tuition Rate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네. 거기에 우리 주의 주정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우리 대학에서는 네. 이렇게 규정을 한다 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기준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캘 그랜트라고 그러죠. 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캘 그랜트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캘그랜 A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일반적인 건 캘그랜 A다. 예, 캘그랜 A는 기본적인 그 자격 조건이 그 전년도 네. GPA 네. 평점이 4.0 기준에 3.0이 넘어야 돼. 오,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학년 학생들은 네. 학교를 다 지원을 한 다음에 네. 연방정부 FAFSA라는 거,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마치게 되면 네. 그 데이터가 전부 다 그 대학으로 가는데 네. 그게 동시에 주정부로 갑니다. 네. 그 학교가 위치한 주정부에. 네. 그래서 인스테이시라 그러면 네. 그 캘 그랜트에 해당이 되면 주지만 지불하지만 한 가지는 이제 그 성적을 베리파이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예전과는 달리 옛날에는 이제 대학 고등학교에 가서 네. 이런 학교에 내가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그걸로 성적을 보내달라 그러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그 성적들을 이체를 시켜주죠. 그래서 캘 그랜을 우리가 바라보면 네. 이게 거의 뭐 한 1만 한 3천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게 오. 작년 기준이 그 주정부 보조금만 그것도 이제 UC 계열이냐 네. 아니면 CSU 계열이냐 이게 네. 또 달라요. 여기도 조지아에도 우리가 보면 유니버시티 조지아 UGA가 있고 네.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등록금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지원하는 것도 그 캘 그랜트가 UC 계열 주정부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CSU가 거의 뭐 한 6,000불 미만입니다. 5,700 한 43불이 작년에 나왔지만 네. 그렇게 되고 사립대학은 조금은 높습니다. 그 중간 정도. 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약 한 9,000달러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9,084불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1학년 때와 2학년 때도 또 좀 편차를 둡니다. 네. 이 들어갈 때 1학년 때는 조금 더 많이 주고 네. 학년이 올라가고 2학년이 올라갈수록 주로 캘 그랜트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고 그 사립대학의 그랜트를 대신 메이크업을 해서 더 주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2학년 때부터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그 인컴의 레인지를 우리가 많이 따지는데요. 네. 이게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가족이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약 한 10만 6,500 정도를 맥시멈 그 어드저스 그로스 인컴의 한계로 뒀는데 네. 만약 집안에 숟가락이 더 많다. 그래서 6인 가정이라 그러면 약 한 10만 3,100 정도까지는 캘그랜 A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가정 형편에 따라서 캘그랜 A를. 예, 근데 캘그랜 B라는 거는 이제 네. 성적의 제한이 일단은 뭐 2.0이 넘어야 돼요. 네. 그건 2.0. 좀 쉽네요. 예, 그렇죠. 2.0이 넘고 그리고 캘그랜 B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컴의 차이가 네. 조금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약 한 56,600 정도, 56,000불 달러 정도 되죠. 네. 그리고 6인 가정인 경우에는 대개 67,600 정도까지는 캘그랜 B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캘그랜 B는 정말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하는 건데 오히려 혜택은 더 적은 건가요? 성적에 차등을 두는 거죠. 성적이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최소 한 3.0은 넘어라. 네. 거죠. 그렇군요. 연방 정부도 2.0 미만이면 네. 2.0 못 맞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나오죠.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 보면서 지금 궁금한 게요. 그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사립학교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 사립대학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그 캘 그랜트가 네. 인스티튜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립대는 그냥 똑같습니다.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이 없으니까. 그거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타주에서 상관없지만 오더라도 사립대학에 가면은 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제한적이란 말이죠. 캘 그랜트 네. 사립대학은요. 네. 예, 그래서 주립대, UC 계열보다는 좀 덜 준다. 왜냐하면 사립대는 사립대 자체 내에 네. 재정 보조용 그랜트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기금을 좀 더 많이 충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학교 선택할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어려운 경우가 네. 비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 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진학하는 경우겠죠. 비거주자이면서 캘리포니아 주립. 그 아웃 오브 스테이트인데 예,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등록금도 3만 달러 이상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정부 보조도 못 받으니까 보조도 못 받고 거의 사립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UC 계열이 거의 7만 달러 가까워 1년에. 와. 왜 근데 그 학교를 가려고 그러죠? 용감한 거죠. 물론 뭐 돈만 액수만 가지고 그 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같은 값에 좋은 학교가 더 많이 있을 텐데 찾아보시죠. 그 부모님들이 가이던스를 좀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자녀들은
이런 재정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다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오케이 하고 넣었는데 진짜 거기만 되고 다른 데 다 떨어지면 아, 그때는 이제 또 눈물 젖은 두고만강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를 들 수 네, 있겠죠. 조지아.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아, 그러신가요? 네. 예, 예. 아, 모르셨나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조지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호프 장학금이라고 있죠. 호프 네. 스칼러십. 네, 호프장학금. 예. 네. 그리고 제이 밀러가 제이 밀러 있는데 네. 거기 제이 밀러나 호프 장학금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는 네. 이 사실은 성적입니다. 네. 호프는 뭐 3.5만 넘어도 되지만 네. 제이 밀러는 추가적으로 어플라이도 해야 되지만 네, 네. 또 3.7이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제이 밀러는 정말 제이 밀러 받는 학생은 한 학교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3, 40명. 이제 어느 학교 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물론 네. 그렇죠. 그거는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 이제 이 제이 밀러라든가 호프 장학금은 이제 7년을 해주니까 네. 예, 졸업할 때까지 마음 놓고 전공을 바꾸더라도 아, 7년이군요. 예, 예, up to 7years입니다. 와, 네. 그럼 뭐 마음 놓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또 GPA 기준이 달라져요. 네. 예, 대학생이 되면 호프는 3.0는 똑같지만 네. 제이 밀러는 3.3 그러니까 3.3만 3.3만 넘으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전공을 하냐에 따라서 GPA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엔지니어링 뭐 이런 데는 문과보다 거의 한 뭐 0.7이나 1 정도가 낮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GPA 따기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미국에서 대학 안 다니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잘리거나. 네. 예,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원래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네, 서울에 있는. 네. 근데 거기는 뭐 예, 이런 거 없어요. 장학금 뭐. 한국이야 그 A 장학금, B 장학금. 그렇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나라에서 주든지 집에서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FM이나.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예, 그래도. 근데 미국은 예. FM도 역시 굉장히 아주 가치가 있게 칩니다. 아, 왜냐 재정 구조라는 게 연방 정부, 주 정부, 예. 대학 그리고 부모가 부모님,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쓸 때 네. 당신의 부모가 연간 얼마를 서포트할 수 있냐. 네. 그래서 3만 달러를 쓰면 진짜 안 줘요. 3만 달러. 네. 그거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쓰세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되고. 네. 가장 불쌍하신 분들. 혹시 재정구조 신청을 하면 네. 입학 사정에 영향이 갈까 네. 해서 재정구조 받을 거냐 그러면 no. 그러니까 학교에 부담 예. 안 주면은 더 많이 합격을 시켜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괜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예, 근데 나중에 진짜 네. 안 줘요. 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굶고 지내 알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버지니아로 예, 가겠습니다. 예. 원래 발음은 버지니아 이렇게 네. 해야 돼요. 버지니아. 네. 버지니아 사시잖아요. 아니요. 예. 버지니아 사무실이 사무실이 버지니아에 계시고. 메인이 하나 있죠. 네. 거기. 집은 참 M으로 시작하는 일단, 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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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마샬러가 저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에는 제일 우리가 공통적인 게 이제 버지니아 어시스턴트 그랜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GPA는 약 2.5만 넘어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좀 다릅니다. 네. 만약에 성적이 좀 좋게 되면 네. 버지니아 커먼웰스 어워드라는 게 있어갖고 네. 연간 9,000불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제 버지니아 개런티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많이 받아야 한 3,520불 정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튜션에 따라서 등록금에 따라서도 학교가 많은 차이를 보여집니다. 네네. 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보다 버지니아 텍 있죠.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유명하죠. 예, 버지니아 텍은 대개 한 7,000~8,000 달러 이상 더 저렴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도 유명한데 학비도 싸군요. 예, 사고도 많지만 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사고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메릴랜드. 네. 예. 예. 우리 메릴랜드라고 그러시네요. 아니야. 왜 메릴랜드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예. 원래 예. 옛날 거기가 버지니아에 보면 뉴포트 뉴스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네. 이
메이플라워에 네, 도착해갖고 메이플라워, 예. 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참 역사적인 도시들이 많죠. 네. 우리가 윌리엄스버그라든가 네. 뭐 뉴포트 뉴스라든가 뉴포트 비치라든가 네. 그런데 네. 왜 메릴랜드라고 불렀느냐? 네. 옛날 식민지 시절에 네. 콜로니할 때 메리스랜드였거든요. 아, 메리스랜드. 예. 메리 여왕 이름인가요? 예, 그렇죠. 퀸 메리. 퀸 메리.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줄여서 메릴랜드가 된. 아, 네. 저는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 재미없는데. 그 뉴욕. 네, 예, 뉴욕. 뉴욕이 왜 뉴욕이 된 줄 아세요? 요크의 새로운 요크에서. 예, 요크가가 올라갔는데 네. 맨하탄을 네. 당시에 예. 예, 지금은 뭐 20달러지만 그때는 그 좀 큰 돈이었겠죠. 오, 예. 20달러요? 예, 그래서 지금은 20달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네. 큰 돈이죠. 아, 그렇죠. 예, 네. 그걸 이제 인디안 거기 원주민한테 예. 그 위스키하고 바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 그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예.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우리가 요크 가니까 네. 여기는 뉴욕을 하자. 아, 이거 사실입니다. 네. 예. 한국에서는 뉴욕 그럼 이제 새로운 욕 이런 그래서 네. 이 메릴랜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Educational Assistance Grant, 우리가 EAG라고 부르죠. 네. 예, 그게 있고 Guaranteed Access Grant, 이게 굉장히 참 와, 유명합니다. 이거 엄청 많이 주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GPA가 2.5 이상만 되면 네. 그 대신에 그 최소한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12학점 이상은 들어야 돼요. 12학점이면 풀타임인데요. 네. 보통 15 크레딧을 하지만 아, 그런가요? 예, 이제 대학원은 9 크레딧 아워를 풀타임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충족을 해줘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뭐 과목 하나 정도 드롭하는 거는 봐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아, 그런데 19,000불을 줘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패밀리 사이즈의 그 인컴이 네. 대략 어드저스트 크로스 인컴이 한 27,104불 미만이어야지 4인 가족, 3인 가족인 경우에 4인은 32,630불.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그렇죠. 32,630불이면 하나로 따지면 이 연에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미국 소득으로 말하면 뭐 라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이 정도면은 생활이 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힘들죠. 분들이죠. 네. 어렵죠.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부모 학력이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입학 사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학력 다들 이게 교육 물어보더라고요. 시스템이 뭐가 다르냐면 네. 한국 같은 데는 네. 인터뷰를 하거나 네. 뭐 면접을 한다 뭐 할 때 어느 문중 자손이냐, 그거 물어보나요? 야, 부모의 학력이 네. 어떠냐. 아, 이렇게. 그거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부모의 학력이 높다 그러면 마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니까 얘도 좋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완전히 선입견인데. 예, 근데 미국은 전혀 다르죠. 네. 항상 애플리케이션에 네. U라는 게 누구냐면 지원자 그 자신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아도 한 예를 들어보죠. 네. SAT 1600 만점에 1500을 받았는데 네. 이 가정 A는 아버지가 엔지니어면서 마스터 디그리 네. 대학원을 나고 엔지니어면서 부모 어머니가 간호원이야. 네. 그런데 여기 아버지 B는 네. 부모가 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진 못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민을 올 때 예를 들어서 그 닭공장으로 와갖고 네. 예, 오늘도 닭 먹어 줄치면 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너는 이렇게 가정에서 대학 교육도 다들 안 받은 가정인데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냐, 갸륵한지고 점수를 더 줍니다. 그래요? 예.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 반대 가정은 오히려 그 점수 마이너스 포인트가 이루어지죠. 아, 그래요? 예, 텍스노미 포인트에서 거기에 5점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 학력이 좋다고 더 유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드미션을 할 때도 네. 주립 때는 네. 그 풀이 있어요. 인컴이 적고 부모의 학력이 낮으면 1년 연간 한 150에서 한 250명 정도를 따로 예를 들어서 입학 사정하는 그런 풀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면학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네, 네. 그러니까 2.5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의지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에 막 19,100불 정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예서 그 메릴랜드 하이어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네.
그 EAG 프로그램을 해서 3,000불이 맥시멈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자, 중간이라서 제가 중간 지점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다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이미 펩사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펠그랜트가 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전체가 다 아니고 그냥 주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지금 정리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장려금이라고 해요. 아, 장려금. 네. 장려금 이제 네. 그랜트인데 네. 그러니까 무상보조금에 무상보조금. 예, 네. 무상보조금. 자,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상보조금을 지금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마다도 그렇게 편차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요즘 한인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네. 교육의 도시로 성장하는 우리 네. 테네시. 테네시. 요즘 좀 핫하게 됐어요. 예, 이제 테니스로 가볼까요? 네. 자, 음악이 있는 도시 내슈빌의 테네시 가보겠습니다. 예. 네. 그 테네시는 GPA가 3.0 이상만 되면 여기 성적을 되게 높게 보네요. 3.0은 다 넘죠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다 넘어요? B상만 되면. 네. 예, B상만 다른 데는 2.5 이런데 여기는 네, 3.0. 그러니까 B상. 그리고 ACT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이게 희한하네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네. 서브젝트 테스트. ACT가 점수가 원래 만점이 36점인데 네. 21점만 넘어도 돼요. 네. 예. 21점 넘는 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아주 특정 다수가는 네. 대부분이 네. 이제 21점은 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 주는 액수가 액수가 이제 1, 2, 3학년 때가 이렇게 다 좀 액수가 다릅니다. 예, 네. 대학교 1학년 때는 3,500, 2학년 때는 3,000, 3학년 때는 3,500, 4학년 때는 4,000. 들쑥날쑥하네요. 네, 예, 조금 다르죠.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책위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테네시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 조금 달라요. 네, 좀 예. 특이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도 조금 특이하고. 약간 보수적이면서 가정적이고.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조금 아담하게. 그래서 그런가요? 아담하게 예. 구릉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의외로 또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되게 대학들도 그 파리로 유명한 네. 파티라 하죠. 이렇게 그런 그게 이제 뭐 제가 펜스테이시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 전국적으로 이번에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굉장히 저쪽 이렇게 안쪽으로 산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네.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네. 졸업률은 또 되게 높아요. 아무나 졸업시키는 아닌데도 그런데도 졸업률이 네. 주립대인데도 거의 80, 한 6% 와, 높네요. 가까이 네. 돈이에요. 6년 졸업률이. 네, 네, 네. 4년이 아니고 6년. 그래도 네. 다 6년으로 거의 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예, 4년제지만 모든 평균은 네. 6년으로 다. 뭐 4년 만에 졸업을 한 학생들 지금 네. 한 절반 정도 되죠.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 다음에 이제 엘라바마. 네. 야, 엘라바마. 정말 요즘에 막 뜨는 도시. 엘라바마 그렇죠. 엘라바마도 현대자동차 들어온 이후로 많은 발전이 한인 사회가. 기아자동차도 그렇고요. 기아자동차 그렇죠. 기아자동차는 조지아에 있기는 한데 협력업체들이 또 알라바마 쪽에 많이. 깜짝 놀랐어요. 네. 도로 타고 가다가 네. 아주 그냥 공장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 어반에서. 그렇죠. 네. 고속도로 양쪽으로 거의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주르륵 나오죠. 계속. 근데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예. 아주 식감도 좋고요. 거기. 네. 하여튼 알라바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회계 연도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액수는 없고요. 그래요? 그냥 가정에 맞게 맥시멈을 줍니다. 거기는. 참 특이해요. 이렇게 requirement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주정부가 네. 참 어떤 대학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공표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는데 주정부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예, 차이가 학생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컴 미만이면 균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를 많이 대충? 못 봤어요. 거의. 대략 얼마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숫자가 있는데 엘라바마는 그게 학교에서 아니고. 봤을 때 이 학생은 진짜 뭐 니드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차이.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국에서도 좀 가난한 주로 유명한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사정을 많이 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주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특히 고등학교가 별을 5개까지 표현해서 우리가 등급을 매기면 네네. 뭐 얘기해야 되나? 네. 한 2나 3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솔직히 네, 말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면 뭐 2나 이게 3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 버밍햄 주변에 있는 뭐 후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고등학교 조금, 메디슨 이런 데 있는 고등학교 조금 하고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별이 2개 뭐 이렇게 되고요. 예. 예, 일반 큰 대도시는 보통 별이 4개 그쵸. 4개 5개인데. 네. 근데 뭐 저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공부하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어떻게 제가 뭐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네. 알라바마에 있는 주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아주 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그냥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먼저 보낸대요, 자녀들을. 일부러. 그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네. 일부러 알라바마 대학의 학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타주에 있는 유명한 학교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학교에서는 주마다 골고루 뽑아줘야 되는데 네. 어려운 교육 환경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는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 핸디캡 포인트를.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미시시피 나체스라든가 네네. 저 웨스트 버지니아 뭐 블루리지 마운틴 에리라든가 네. 아니면 뭐 저 켄터키 캔서스 아니면 뭐 저 라스베이거스 이런데. 라스베가스도 그렇게 시골로 쳐줘요? 아니 도시는 그렇지만 교육 환경 쪽으로 교육 환경이 보면 안 좋아요. 그 여름에 가보셨잖아요. 안 가봤는데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네. 여름에 한 11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화씨로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에 달걀을 떨어뜨리면 그냥 익어버려요.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걸어가면 예, 예. 헤어드라이어로 얼굴을 확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그럼 그러니까 여름에는 다 빠져나가죠. 아. 호텔 안에 빼놓고는 다들. 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는 이제 대학들이 평가를 할 때 조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코나 아일랜드 같은데 하와이에 네네. 그 섬이 5개 있는데 네. 빅 아일랜드들 있죠. 네. 뭐 코웨이라든가 아니면 네. 코나 이런 데는 아예 AP 코र्스가 없습니다. AP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그럼 학교에 진학할 때 많이 불리하겠는데. 아니요. 그렇다고 해도 거기다 핸디캡 포인트를 더 주기 때문에 다 본토로 나오죠. 그렇군요. 예. 거기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원주민들이 돼지머리 놓고 막 불 돌리면서 가문의 경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네. 예. 저 거기에 저 열방대학에 가서 제가 초청받아서 한 일주일 강의도 세계 선교대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예,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못 나오느냐? 네. 예를 들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본토로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메릴랜드. 메릴랜드 아까 하지 않았나요? 메릴랜드. 했는데 네. 메릴랜드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에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패밀리 사이즈에 따라서 그 인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이 개런티드 액세스 프로그램을 줄 때 인컴을 보는 기준에 있어서는 대개 $40,000 미만이죠. 네. 펠그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펠그랜트를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연 인컴이 얼마냐 4인 모임 가족 기준에 뭐 $40,000 미만이다. 뭐 이러면 가정 부담 자체가 제로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오토매틱 지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 분이 많이 사시는 또 어디 보면 이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네. 북쪽. 네. 예, 우리가 뉴저지 턴파이크를 거쳐서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바로 네. 포트리라든가 폴틀리. 예, 포트리라든가 뭐 테너플라이라든가 네. 뭐 이런 버건 카운티를 들 수가 있죠. 바로 맨하탄 건너서. 네. 예, 저도 한 300번 가본 적 같아요. 와, 예, 그러셨군요. 한 뉴욕만 한 250번 이상 됩니다. 네. 예, 운전하고. 일단 뉴저지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네. 뉴저지는 이제 그 칼리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이 네. 인디펜던트 스튜던이냐 일반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뉴저지에는 한 가지는 네. 그 태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Tuition Aid Grant라는 네, 태그. 예, 네. TAG라고 그러죠. 네. 태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리퀘어먼트이 네. 그 연 인컴을 따졌을 때 $60,000 미만 정도를 주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60,000 미만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참 재밌는 게 이제 가족 수가 관계가 없이 일단 인컴으로 잡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주정부 보조를 받기 위한 데드라인들이 다 다릅니다. 네, 네. 근데 그 주정부 보조를 받는 그 어플라이하는 데드라인이라는 거는 주 정부에 따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제이 밀러 빼놓고는 네. 뭐 그런 거 빼놓고는 네. 거의 연방정부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여러분께서 파일을 하시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주정부로 통보가 돼서 네.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프로세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주정부의 마감일자가 연방정부 재정부제의 마감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연방정부의 데드라인은 6월 말일이지만 네. 주정부의 데드라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12월 1일도 있고 뭐 1월 15일도 있고 2월 15일도 있고 네. 3월 1일도 있고 다 주마다 틀립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지금 4월 15일로 보시면 돼요. 와, 엄청 늦게 하네요. 네. 4월 15일. 어떤 데는 뭐 뉴욕 같은 데 5월 1일입니다. 오. 네네네. 북쪽이 좀 늦게 하는군요. 네. 예, 좀 추우니까. 하긴 12월에는 밖에 나오기 힘들겠죠. 네. 예,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좀 뉴저지는 굉장히 좀 자세하죠. 좋네요. 예, 그래서 최소한 파트타임도 그 6 크레딧에서 11 크레딧은 최소한 들어야지만이 그 퀄리피케이션을 허락을 해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제 성적에 따라서 혹시 또 더 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네. 그 뉴저지에서 그 Student Tuition Assistant Reward Scholarship이라는 걸 또 따로 줘요. 아. 예, 그거 우리가 뉴저지 Stars라고 Stars, 그러는데 네. 발음이 되게 좋죠, Stars. 네. 예, 예.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그 주긴 주지만 네. Maximum Tuition, 오. 예, 튜이션을 커버를 해줍니다. 오. 예,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죠. 상위 15%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야, 이게 경쟁을 시키는군요. 네, 그 대신에 주립대를 가야 돼요. 주립대학을 갈 경우에. 예, 주립대학을 갈 네. 경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상위 15%에 드는 우수한 학생인데 주립대학으로 가라. 그리고 네.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주정부에서 주는 그 그랜트가 네. 마치 캘리포니아 같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카운티에 있는 그냥 일반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죠. 네. 예, 근데 거기서는 또 카운티 칼리지라고도 불러요. 네. 예, 그래서 CC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네. 2,712불. 거기는 원래 학비가 좀 저렴한 학비가 워낙 편이니까요. 좋죠. 네.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스테이트 칼리지나 유니버시티는 보통 7,086불 정도. 오,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디그리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도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로프라이어리 디그리 그러니까 그랜팅하는 게 뭐 $12,798, 그러니까 12,798불. 예, 오, 많이 주네요. 갑자기 또 영어가 튀어나오고 죄송합니다. 네. 뭐 로우앤 유니버시티는 아예 8,342불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 러커스 우리가 제일 많이 가죠. 유명하죠. 러커스. 유명하죠. 네. 러커스 좋은 학교예요. 네. 예, 좋은 학교죠. 예. 그 러- 음대가 또 유명합니다. 어. 네, 러커스. 아 역시 음악을 작곡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니까 잘하시네. 아, 네. 예. 거기 출신 또 간호도 유명해요. 아, 또. 그렇군요. 예, 네. 좋고 하여튼 유명한 분들 많이 나왔죠. 네. 그 러커스에서도 보면 연간 지금 한 9,848불 정도 많이 주네요, 지원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그래서 또 비싼 학교기도 해요. 또 몽클레어 이런 데는 뭐 한 7,474. 몽클레어. 예, 예. 네. 그 대개 동부 지역 쪽에 네. 그 식민지 시대 때 네. 세워진 귀족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그쪽에는 이제 장학 기금도 많고 네. 그래서 대부분 이 동부 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메릴랜드를 빼고 네. 네. 예, 나머지 주들은 굉장히 그 주 정부의 기금이 많은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 자체는 기금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디킨슨 네. 칼리지, 네. 뭐 라피에 칼리지, 네. 뭐 그 외에 뭐 스모 칼리지. 네. 근데 왜 자꾸 칼리지 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당시엔 유니버시티가 없었어요.
아, 예, 1800년도, 1700년도 네. 예, 이럴 때는 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하버드도 하버드 칼리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다트모스 칼리지지.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칼리지 역사가 그렇죠. 네. 뭐 디킨슨 칼리지 이런 데는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 독립 헌장에 사인한 디킨슨이 세운 학교예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1795년인가 언제 뭐 그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1700년대 대학에 세워진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북쪽에 있어요. 북동부 쪽에. 예. 그러니까 그 이쪽은- 강의실 가서 이렇게 벽을 만져보면 그 숨결이 느껴지죠. 네. 예, 고대 무슨 석탑 건물 같이 느껴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명 대표님은 워낙 명발이 세시기 때문에. 아, 면발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더 올라가면 네. 예. 우리가 뉴욕. 뉴욕. 이제 허드슨강을 건넜습니다. 예. 근데 뉴욕은 아시겠지만 예. 뭐 타민족 그러니까 멀티컬처럴하고 네. 그 뉴욕 주 정부 자체는 그렇게 참 세수익이 굉장히 적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세수익을 하냐면 주로 세일즈 텍스가 막강합니다. 아, 거기 워낙 비즈니스가 크죠. 워낙 비싸고 네. 그러니까 익스펜스가 많으니까 네. 인컴도 다른 데보다는 한 20% 더 주지만 네. 세금이 그보다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뭐 하물며 시티 텍스만 뭐 예를 들어서 맨하탄만 시티 텍스만 추가로 되는 게 한 12%가 뭐 더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도 작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세일즈 텍스 보통 8%가 넘어 카운에 따라서 8%요? 뭐 8.2, 뭐 8.1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와. 메릴랜드 같은 데는 뭐 6%, 버지니아는 5%뭐 이렇게 세일즈 텍스가. 뉴멕시코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갓 이민 오신 분들은 네. 그 텍스와 팁 문화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거 뭐 200불이야? 그러면 네. 200불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놀라죠. 그때 200 뭐 쉬핑 핸들링까지 해서 200 한 40불 낸다 뭐 이러면 갑자기 네. 막 손해 보는 느낌이. 굉장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튜이션에는 텍스를 안 붙여요. 아, 네. 그렇죠. 튜이션이 1년에 36,000불인데 그래야죠. 거기 텍스까지 붙이면 어떻게 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대신에 텍스가 없는 대신에 네. 대학에서는 온갖 종류의 피가 많습니다. 아. 뭐 유니버시티 조지라고 UJ라고 제가 안 그러겠지만 네네. 거기는 학생한테 붙이는 피가 한 12가지 정도. 많더라고요. 12가지 정도. 네. 그래서 1년에 아마 1,000불이 넘습니다. 그 피가. 아, 그렇게 되나요? 계산은 안 해봤어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뭐가 많더라고요. 뭐 administration fee, admission fee, 뭐 예. technology fee, 뭐 dormitory fee, library fee, 뭐 그러니까요. alumni fee, 뭐 이거 fee, 네. 뭐 tuition 짐도 fee. 피 내야 되고요. 그렇죠. 어, 그게 알고 보니까 네. 참 좀 미국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문화에 젖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한번 펜실베니아로 다시 한번 내려오죠 잠깐. 펜실베니아. 예, 펜실베니아는 맥시멈 주는 게 그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그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그게 지금 4,123불 정도를 주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그 펜실베니아는 주립되건 사립되건 상관이 없이 일단은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네. 그 PFA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따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학교들이 그걸 정보를 다 같이 그 공유를 하면서 거기서 네. 그런 거를 주정부에서 받은 그랜트나 이런 걸 같이 섞어서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로 우리가 이제 가보면 여기도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린스보로라든가 샬럿, 샬롯도 그렇고 랄리도 그렇고. 랄리. 예, 예. 예. 뭐 듀크가 있고 뭐 진짜 네.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는 듀크라는 학교가 굉장히 또 뜨죠. 사랑받는. 그 원래 남부의 하버드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예. 예. 중서부는 뭐 하물며 밴더빌트 막 이러고. 그 남부의 하버드라는 이름은 그 주마다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듀크에서 되게 싫어해요. 아, 네. 예. 저희 내가 하버드보다 뭐가 뒤지냐. 아, 네, 네. 예, 그래서 아. 근데 이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영어 이름으로도 듀크 그러면 듀크, 공작 공작이죠,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누구 결혼식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굉장히 좀 편차가 많습니다만은 네, 네.
굉장히 적어요. 여기도 메릴랜드 같이 뭐 한 3,000불에서 3,250 정도 사이 정도밖에는 받지는 좀 못습니다. 짜네요. 네. 그것도 이제 UNC 우리가 UNC 그러면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인데 Carolina,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죠. 샬롯빌이 제일 유명한. 예. 그리고 채플힐. 채플힐이 제일 유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커뮤니티 칼리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가 비교적 적게는 100불서부터 3,000불 사이 레인지가 돼요. 100불에서 3,000불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돈 안 들이고 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가정들 네. 옛날에는 거 다 모카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조지아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그래서 네.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또 가봐야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래도 거기는 좀 기준을 어캐더믹하게 기준을 좀 둡니다. 네. 뭐 SAT가 뭐 예를 들어서 24점이나 27점이 넘어야 된다든가. 근데 사실 말이 SAT 24점, 27점, 21점이 지금 그냥 웬만하면 다 받는 점수 아닙니까? 27점이면 많이 나온 건. SAT가 1100점 이상만 돼도. 예, 근데 학교마다 약간은 다른 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 팔메로 펠로우스 스칼러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참 재밌는 게 주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이 아니라 장학금 제도예요. 장학금을 주정부에서. 이 메리트로 주는 메리트. 메리트 장학금. 그래서 그 성적을 굉장히 신경을 그러네요. 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프레시먼은 막 6,700불까지도 받고. 많이 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서포머서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연간 7,500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라이프 스칼러십 프로그램이 또 호프 장학금 제도가 여기도 호프가 있네요. 이게 메릿이 또 네. 있죠. 이것도 메릿 장학금. 네. 예, 근데 니드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적게는 1,250에서 이제 2,500불 사이 정도 뵙기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똑같은 캐롤라이나인데, 예, 노스와 사우스가. 노스하고 사우스는 원래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동남부에 포함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동북부에 포함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갈라졌지. 의식이 좀 달라요. 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동남부 쪽이라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자기들 남부라는 의식이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자동차에 남북이 들고 다니는 많이 그러니까요. 차들 많이 봤어요. 예. 그 액센트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영어 액센트. 그렇죠. 액센트가 있죠. 남부 쪽 액센트. 액센트가 가장 심한 거 알라바마. 알라바마, 몬고머리, 알바마. 그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르죠? 근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더 달라요. 웨스트 버지니아. 예, 거기는 거의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만큼 깊은 액센트가. 네. 미국에서 이 시골의 대명사잖아요. 웨스트 버지니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또 콧소리가 많이 나죠. 예,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또 얘기들이 들어가야지 또 이 시청자분들께서 또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남쪽에 콧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그쪽에 프랑스가 많이 점령했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식민지가. 버스턴 가면 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쪽은. 저쪽 텍사스 가면 park the car 네. 그러는데 버스 그렇구나. 가면 park the car. 그래도 이렇게 네. 한 30여 년 이상 살다 보면 네네. 이제 뭐 그렇게 자주 딱 보면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게 금방 느껴집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테니시는 우리가 지나갔고요. 네. 텍사스 텍사스. 예. 여기도 참 많이들 계세요. 굉장히 그 보수적이죠. 엄청 보수적이죠. 이게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면 거기가 이제 텍사스에 휴스턴이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어스틴이 있고, 어스틴. 네. 그리고 달라스가 있잖아요. 달라스. 네. 근데 모든 정치나 교육이나 이런 중심들은
어스틴 쪽으로 많이 와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돈은 어디 다 몰려 있냐면 휴스턴에다 몰려요. 달라스. 달라스요? 달라스. 휴스턴이 아니고요. 예, 돈은 달라스에 돈은 다, 있어요. 그래서 달러군요. 그래서. 그래서 달라. 근데 에너지 기업들은 전부 다 휴스턴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은 다 거기. 아, 돈은 달라스에 있고, 역시. 거기 가보면 재개발하느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그 미주 교민들이 달라스로 많이 모이잖아요. 엄청 많아졌죠. 근데 참 특이한 게 달라스에 참 특이한 게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네. 그 타주에서 온 기업들이 성공을 못해요. 조지아랑 좀 비슷하네요. 오래 있지 못하다 다 망해요. 거기 가면 대부분이. 네. 특히 교민들, 동포들이. 터세가 심하시구나. 예, 이렇게 그쪽에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뭉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네, 달라스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도 발전을 하지만 네. 텍사스 주는 참 특이하게 그 undocumented 네. 들한테도 인스테이트를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요? 페티션이 있어요. 페티션. 보수적인 예, 곳이네요. 제가 많이 좀 도와드렸는데, 네. 예, 그래서 거주민 학비까지도 지원해주는. 언더큐멘티드한. 언다큐멘인데도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언다큐멘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구분을 별로 안 두고 정말 가정 형편이 어떠냐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네. 따라서 예. 그렇게 해주는. 신분보다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지금. 되도록이면은 교육에 좀 포커스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네. 특히 그 텍사스 남부 지역의 그 휴양 도시죠. 네. 그 조그만 한 20m 되는 강 하나로 멕시코와 이렇게 네. 거긴 희한하게 장벽이 없어요. 그냥 건너 다녀요, 그냥. 근데 거기는 네.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에요. 근데 네. 남미계 백인들이 아, 많아요. 네. 예. 그 장벽 안 했어요?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자주 왕래가 잦다고 오, 거기서. 그렇군요. 가봤어요. 네. 예, 친척 중에 한 분이 살아. 네. 저 아직 텍사스는. 근데 살기 되게 좋아요. 네. 예, 아주 여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발전이 돼 있고 오, 하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텍사스 같은 데는 네. 이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텍사스 그랜트라는 게 있어서 네. 그게 $10,000가 넘어가요. 오, 많이 주네요. 예, 예, 텍사스 그랜트가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GPA가 3.0이 넘으면 잘한다. 그래갖고 네. 텍사스 자체 내에서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네. 하물며 그 전문 예를 들어서 이제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같은 네. 데 있죠. 네. 자동차 정비 학원이라든가 네. 뭔가 뭐 간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8,600불 정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하면 못 이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하기는 그 UT가 또 이 한인 유학생들 졸업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UT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죠. 아, 네, 그렇지만 사실 거기서 그 졸업을 한 다음에 네. 텍사스 자체 내에서는 이제 취업이 전문가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려고 의사가 되게 모자라요, 간호원이나. 아, 거기 참 앤더슨 그 있죠. 네, 그런데 네. 다 타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 인력난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텍사스가. 아, 예. 근데 굉장히 거기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주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못 따라오는 웬만해서는 그런 주가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사막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도 네. 그런 파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보호를 아주 도피처가 굉장히, 되는 곳인가 예, 보죠. 그런 걸 잘 해주는 오, 주가 몇 개가 있어요. 한 7개 중. 네. 그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네. 텍사스가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라이스. 예, 라이스도 있고 맞아요. 라이스 유명하죠. 또 텍사스 공대도 거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오죽하면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까지도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건 뭐 로키드 마틴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쵸. 예. 예, 아주. 네. 근데 뭐 로키드 마틴은 뭐 워낙 많으니까. 아, 그렇죠. 도시 근데 이제 공항 중. 저희가 텍사스 그러면은 에너지 산업이 워낙 발전해 있고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네. 네, 시골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게 또 발전해 있는 곳이어서 좀 특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화나 경제나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갭이 많이 같이 공존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곳인 우리가 것 볼 수 있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 선거에서 크게 진짜 깃발 들고 나온 데가 또 텍사스 아닙니까? 연방대법원에 직접 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용감해요. 뭐 배포가 예, 어. 확실히 그 텍사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알라모 전투. 알라모,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영화로만 본 알라모 전투.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국 주에 편입은 됐지만 네, 그래도 참 그런 좋은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게 이제 워싱턴 DC가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구 정도 크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포토맥 강을 위주로 네, DC를 가로지르는데 자동차로 15분이면 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동북부 지역은 이거 보면 메릴랜드라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서남부 지역은 우리가 버지니아 우리가 네. 강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네, 우리가 그 버지니아 우리가 노던 버지니아로 그러죠 주로. 네, 네. 예, 그 옆에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붙어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쪽에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계시죠. 계시죠. 거기도 지금 아마 한 16만 명, 아마 진짜 많이 거의 계시네. 거의 20여만 명 정도 될 네. 겁니다. 에넌데일이 그쪽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미국의 도시 이름이 많아갖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면 다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 버지니아를 한 번 더 제가 그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V갭이라고 아까 그랬죠. 네, 예, V갭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PA가 한 2.5 이상 고등학교 때 그리고 칼리지에서는 2.0. 네, 예, 그러니까 참 재밌죠. 고등학교는 되게 많이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대학을 들어가려면 거기서 전공에 따라서 GPA가 큰 편차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맥시멈 13,130불까지. 이거는 와. 이건 니드입니다, 니드. 아, 그런데 이 V갭을 받으려면 네. 기본적인 조건이 미국 시민권자야 돼. 아, 네, 예, 그렇게 하고 네, 펠 그랜트에 해당되는 자격 조건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GPA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2.5가 넘어야 됩니다. 네, 네. 옛날에는 3.0이었었어요. 네, 그게 조금 달라졌죠. 네, 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고, 그리고 대학원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대학원생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VTAG라고 버지니아 Tuition Assistant Program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언더그레주에이트인 경우에는 2.5가 안 되는 학생들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3,520이지만 대학원생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1,700불 정도 되는데 대학원생은 예전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인디펜던트 스튜던트. 네. 예, 인디펜던트 스튜던트니까 니드 베이스로 신청을 했을 때 네,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 계산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대부분 가정 분담이 제로일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랜트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대신에 거주민에 한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또 인구들이 많은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랑 이런 교민들이 많이 또 몰려가는 곳들이 네, 우리가 오레곤주라든가 워싱턴 스테이트. 네. 오레곤, 워싱턴, 캘리포니아 이 세 개 주는 그냥 뭐 그죠, 그 서해- 시애틀. 네. 그러니까 워싱턴 특히 워싱턴 시애틀. 시애를 네, 시애틀. 한인들 많이 살죠. 오레곤주 같은 데는 교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포틀랜드 같은 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지금- 제가 아는 분도 포틀랜드에 집을 사놓으시고 음흠. 조지아에도 집을 사놓으시고요. 1년에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달씩 왔다 갔다. 겨울에 네. 포틀랜드는 너무 아름다워요. 오, 그 눈 오는 그 크리스마스 제가 맞았던 적이 있는데, 네. 예, 비행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1박을 했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도 근데 이 워싱턴 그 시애틀에는 한국 교민들이 꽤 네, 많습니다. 많이 사시죠. 네. 예, 거기가 뭐 관광의 천국이고, 그렇죠. 또 뭐 낚시의 천국이고, 네. 날씨는 조금 날씨는 예, 그렇죠. 우중충해도, 네. 그 워싱턴에서 바로 그 캐나다랑 네. 그 밴쿠버랑 네. 굉장히 가까우니까. 그렇죠. 바로 경계에서 예, 나오면.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참 많이들 몰려 가시는데 네. 그 워싱턴에는 워싱턴 칼리지 그랜트라는 게 있어서 그 대신에 팹사를 파일링 할 수 있는 조건에 한해서만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간 뭐 11,140달러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많이 주네요. 프로그램이 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칼리지 바운드 스칼러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내야 되는데, 네. 예, 그게 데드라인이 우리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9월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하이스쿨 GPA는 2.0은 넘어야 돼요. 2.0. 네. 예, 어차피 2.0이 안 되면 그렇죠. 연방 보조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1만 $1,000 가까이 되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네. 미국의 수도. DC. 예. 네. District of Columbia. 근데 거기 사는 사람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뭐라고 부르나요? 예, 메트로 에어리아라고. 아, 메트로폴리탄. 네,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그렇죠. 워싱턴 DC 캐피탈 에어리아라고 캐피탈을 캐피탈. 말해요. 네. DC 캐피탈 에어리아. 자긍심이 상당히 있죠. 네. 예. 근데 거기 실질적으로 저녁이 되면 다 유령 도시죠. 다 빠져나가죠. 그냥. 네,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예. 없고. 그러니까 낮에는 한 60여만 명이 근무하러 들어갔다가 저녁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사우스 이스트 지역 같은 데는 낮에도 못 들어가요. 아. 들어가면 아파트먼이 아무도 안 살아요. 막 유치원 깨져 있고. 근데 거기 낮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에 다음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네, 노스 웨스턴 지역은요. 그 네. 조지타운 있고 네네네. 위스콘신 애버뉴 있고 네. 거기는 아주 역사적인 네. 거기는 뭐 새벽 2시, 3시에 걸어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로 그렇군요. 그렇게 한 10분 거리인데도 네. 15분 거리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예, 참 재밌죠. 근데 여기는 일단 퍼블릭 스쿨을 가면 네. DC에 거주하는 그 특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일단 뭐 무조건 만불. 무조건 만불. 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름이 뭐죠? UDC라고 있어요. 네. University of District of Columbia. 네. UDC. 네. 그게 이제 커네티컷 애버뉴의 그 중간 정도고, 그러니까 메릴랜드 건너기 전에. 네. 근데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가면 거의 한 7-80% 받는 거죠. 주정부에서만. 그 DC 디스트릭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인구가? 대부분이 이제 흑인들이 그러니까 많죠. 일은 거기서 하더라도 살기는 다 밖에서 살죠. 근데 나무들이랑 아름드리는데 워낙 고도시라서 네. 오래된 도시라서 그렇게 아름다운데 보면 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연인컴이 많지가 않죠. DC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만불은 네. 연인컴이 $50,000 미만 얘기하고. 근데 아틀란타도 사실 그렇거든요. 애틀란타도 다운타운에 가면은 사는 사람들은 거의 뭐 실제로는 빈곤층들이 더 많고. 밤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저희가 조심해야 위험해서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밖에 대부분 사시고 일은 다운타운에서 하더라도 살기는 밖에서. 낮에는 너무 안전하죠. 네. 그래서 지금 DC도 그럴 것 같아요. 주로 대도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도시 지금 뉴욕 맨하탄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캘리포니아도 요번에 그렇고. 좀 더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됐는데, 이렇게 도로에다가 무슨 뭐라고 이렇게 크게 노란 글자 써놓는 그런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도시들은 주로 이제 밤에 좀 위험한. 뭐 알파벳 숫자 3개 말이에요. 네네. 나는 옛날엔 감고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풀어서 이렇게 노란 글자로 크게 길에다가 써놓는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뭐 백악관 건너편 벽에는 아주 떡지떡지 붙여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50개 주를 다 이렇게 진짜 다니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오늘 꽤 많이 우리가 네. 짚어봤죠? 네. 한 15개 이상 도시를 짚어봤는데, 네. 이 거주민들은 주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받는지 기억이 없이 그냥 재정보조에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데, 네. 그걸 가만히 있다가 놓칩니다, 또. 이게 그렇군요. 하이라이트 굉장히 자동으로 중요한 주는 거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주는데, 네. 그걸 나중에 가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억셉트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 억셉트 안 하면은 못 받는 경우가. 그래서 메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메릴랜드 하이어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주는 게 1년에 주는 게 3,000, 그래서 한 학기당 1,500 주지만 네. 들어가서 내가 그거 받는다는 거 다 하고 해서 서밋 단추를 눌러줘야지만 그것도 마감 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감 일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잘 챙기시고. 그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음. 우선은 입학 사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전면전 하듯이 네.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녀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학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의 재정 보조가 얼마나 우리 현 가정에서 봐줄 수 있는지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대학을 합격하였을 때 합격 그 다음에 검증하는 서류들이 막 떠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처리를 해 주셔야지 대학에서 재정 보조도 잘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진학할 대학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맞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게 이 예. 학교 선택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 있는 게임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확률 있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나간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들 이런 걸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공개 한번 해드리고, 네. 오늘은 우리 주집대 이것이 알고 싶다 주정부 주정부. 예, 주정부 보조금 이것이 네. 알고 싶다 예. 예,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주정부 보조금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10여 개 주 한꺼번에 이렇게 쭉 훑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명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 그리고 저희 뭐 지금 설명해드린 10몇 개 주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요. 이 서류에 보면은 50개 주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하신 분은 예, 이제 이 contact at 네. agminstitute.org 들어서 그냥 네.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송구영 씨는 잘하시고 감사합니다.